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여기 왼쪽에 비둘기 보이실까요? 파주를 상징하는 시조죠. 이 비둘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서와, 파주는 처음이지. 파주의 큰 그림, 더불어서 GTX A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면 정부에서 좋은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때 나의 소중한 자산, 씨앗이 그곳에 묻혀져 있다면 내 소중한 자산은 점점점 커지고 나무가 되고 숲이 돼서 맛있는 열매를 내게 가져다 줄 것이다. 정고수가 이 부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파주란 어떠한 도시인가? 두 번째, 파주시 최근 뉴스 알아보기. 세 번째, 파주시 현재 철도망 교통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2부에서는 파주의 미래 먹거리죠. 3호선 연장과 GTX A 노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 해도 파주 요즘 따끈따끈한 지역이라는 거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정말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던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폭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약 50% 정도 폭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예전에 파주는 그닥 많이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현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파주인지 서울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더불어서 파주 운정신도시 어마어마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이쪽 일대에도 좋은 교통편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죠. 이러한 부분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청은 시청로 50번지에 들어가 있고요. 면적은 서울시랑 안양시가 합친 정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경기도에서 면적은 6이고요. 전국에서 60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 시승격전에 사용했던 로고고요. 2001년부터 5년까지 활용한 로고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로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고수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인구수. 우상향 곡선인지 우하향 곡선인지를 살펴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주식 차트로 봐도 동일하다. 우상향하는 곡선에 살포시 던져놓는다면 내 자산이 빨리 불어나게 될 것이고, 하향 곡선을 그리는 곳에 던진다면 살짝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변성이 크죠. 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곡선 자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기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더라. 그래서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현재 인구수는 46만 7,954명, 경기도 인구수의 3.4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13번째로 많은 인구를 품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죠. 12시 방향에는 연천군, 3시 방향에는 동두천, 4시 방향에는 양주시, 6시 방향에는 고양시, 7시 방향에는 김포시고요. 다음 7시에서 9시 방향은 북한과 연접되어 있는 그곳, 바로 이곳이 파주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서북쪽 끝주머리에 경의중앙선 임진강 역사가 위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개성공단까지 직선거리 12km밖에 안 되고요. 개성 시내까지 19km밖에 안 된다. 이곳이 파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진강 역사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 뒤쪽에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 사진은 개성공단의 위성사진이 되겠고요. 현재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글어스 들어가서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고요. 개성 시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커다란 동상 2개가 서 있습니다. 20km 정도, 감이 어떤지 잘 안 오시죠? 그래서 거리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역에서 김포까지, 광명에서 일산, 하남에서 서울시청, 송파에서 남양주, 왕숙 정도 거리가 약 20km 정도더라. 대충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든 서울 바운더리 내 그렇게 가까운 곳에 북한이 연접되어 있는 곳, 그곳이 파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북쪽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임진강 역사로부터 강남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해서 지하철로 길찾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시간 56분, 약 2시간 정도면 도착을 하고 2번 환승하면 되더라 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의 인구수가 꾸준히 늘어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인구수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거는 이미 괜찮은 일자리가 많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도 포함할 수 있죠.
있죠. 그래서 파주시청 들어가서 기업경제 일자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이 7개, 중기업이 133개, 소기업을 4275개를 품고 있는 곳, 이곳이 파주시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명 이상, 중견기업은 300에서 999명, 중소기업은 299명 이하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품고 있는 그곳이 바로 파주고 산업단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우상향 곡선이 계속 그려질 거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비고 라인의 가장 우측에 보이실까요? 조성중이라고 쓰여져 있는 게 6군데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서울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파주를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주랑 연접돼 있는 일산이나 연천이나 동두천 사시는 분들도 갈 일이 그닥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일자리와 주거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 안에서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 뒤쪽에 설명드릴 겁니다. 바로 뭐라 부른다? 자족도시라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파주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인구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파주시가 위치되어 있고요. 파란 색깔 부분은 파주시로 인구가 들어간 부분, 빨간 색깔은 파주시로부터 빠져나온 부분을 뜻하게 되는데 파주시로 전입된 곳을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은평, 서대문, 강서, 양천, 구로, 강북, 중량, 부천, 부평, 서구, 구미, 칠곡이란 지역으로부터 파주시로 사람들이 많이 전입을 했다면 파주에서 빠져나간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더라고요. 화성시, 평택시, 청주시밖에 없더라. 즉 아주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괜찮은 일자리는 현재 많고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 예상 가능하다는 거죠. 구미와 칠곡같이 먼 곳에서 이쪽으로 왜 이사를 갈까 봤어요. 그랬더니 LG이노텍 구미공장 일부 파주 이전 후 카메라 모듈 증설 유력, LG이노텍 광학솔루션 부분 카메라 모듈 신규 시설에 5,47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가운데 구미 사업장이 일부 부서를 파주 사업장으로 이전시킨다는 거예요. 구미나 칠곡 같은 지역에서 파주시로 사람이 이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인구수는 증가하게 되어져 있고 제가 아까 전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정부에서 반드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 부분에서 자산이 증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파주 지역 내에 계속 샘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G 파주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담벼락 보이실까요? 전신주 2배만한 사이즈 높이의 담벼락이 쌓여져 있고요. 그 공장의 규모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파주 LG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예요. 그 기숙사 규모가 웬만한 역 앞에 있는 타운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어쨌든 실로 어마어마하더라. 이뿐일까요? 파주 LCD 공장 폐수 처리 시설은 웬만한 중소기업 사이즈 부지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위성사진으로 그 전체 면적을 보면은 실로 엄청납니다. 주차장만 보셔도 얼마나 많은 차가 자리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근무를 하는지가 대충 감이 오는데 조금 더 와닿기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죠. 그 폭이 무려 2.6km 정도 되고요. 제가 여의도를 한번 재봤더니 2.8km 정도 나와요.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더 작은 지역, 그 지역 전체를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부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출퇴근 차량들이 많은 지역, 예전에 정고수가 평택 LG타운 진이산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있다. 고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다? 그곳일 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지가 없더라. 이러한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다음 파주시 부동산 관련 최근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파주시에서도 LH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부 몇몇 LH 직원들의 투기성 토지 구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가 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좀 더 범위를 확대시키고 청와대까지 검사하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다 보니 파주시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투기행위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기사는 21년 3월 18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너무나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힘들게 했던 그것,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LG 디플이 올해 완전한 경영 정상화 이루겠다라고 21년 3월 23일날 발표를 하셨어요. 그 내용 읽어봐드리면 이렇죠. 정호영 사장은
당초 우려와 달리 코로나 상황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커다란 기회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대면, 원격 문화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디스플레이 제품의 수요 확대를 가져왔고 더 나아가 성장 잠재력 확장을 키우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어쨌든 이쪽에 대한 영역을 더욱더 투자를 하고 더욱더 키워나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부분도 이 부분에서 체크해볼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 최근 가장 혁신적으로 교통수단의 개선이 진행이 되죠. 2020년 11월 6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에서 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는데 저도 이 도로 한번 타봤더니 너무 빠르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총 연장거리는 35.2km고 4에서 6차선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약 5년 동안 공사를 했고 그 투자비는 2조 1천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노선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 가장 아래쪽에 방화대교와 고양 덕은지구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는 고양 JC, 문사까지 올라가는 길 좌편에는 파주 운정신도시, 그 위쪽에는 파주 LCD 산업단지, 그 중앙에 대학교가 3개가 들어가 있죠. 웅지세무, 서영대, 두원공과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쪽 일대의 따끈따끈한 이슈 중에 하나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를 시켰다는 건데 그 내용은 정부수의 땅 따먹기 군사보호구역 해제 독일까 약일까 이 편을 확인해보시면 재미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들어질 가장 따끈따끈한 인구집중 유발시설 무엇이 있을까요? 자, 국토교통부 사이트죠. 토지이용규제 서비스에 들어가서 경기도 파주시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 2월 26일자 고시자료고요. 운정 테크노밸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가 떴습니다. 그 승인권자는 파주시장께서 되셨고요. 그 위치는 파주시 연다산동 314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그 면적은 47만 2,600제곱미터, 굉장히 넓은 면적의 산업단지를 추가적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요. 최근 LH 사태 때문일까요? 운정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까지 부동산 투기 및 불필요한 외부 자본 유입을 차단하도록 하겠다라고 고시문에도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곳 일대 여전히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이 불가능해서 구글어스 사진 한번 가지고 왔고요.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314번지를 제가 지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곳 일대가 그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는 곳이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기존 도심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심과 기존 도심 사이 이 일대 어떤 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 유명한 파주의 운정 신도시가 살벌하게 개발하고 있고요. 그 위쪽 운정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가 자리를 할 것이다. 이 부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우측에는 야당역, 바로 위에는 운정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에는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 일대 사람들이 사실 앞으로 모일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디가 있다? GTX A 노선 그 섹터가 있더라. 한창 공사 중인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이곳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죠. 어쨌든 기존 도심과 기존 도시 사이 그 일대가 살벌하게 개발이 되고 최근거리에 가까이 테크노밸리 고급 일자리도 들어가더라. 이 부분 정보수 언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내에는 91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586명을 고용을 해서 9,108억 원 경제 효과도 거둔다고 발표된 바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요? 이 기사 내용도 정보수의 생각과 같습니다.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GTX-A와 자유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춘 개발사업 최적의 입지 여건으로 3기 신도시 건설 발표에 따른 운정 신도시의 배드타운으로서의 전략을 방지하고 자족도시 건설 등 경제 기반 구축을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 무엇이 있죠? 자족도시가 있더라. 그 사전적 내용은 이렇죠. 특정 산업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만든 자급자족형 복합도시. 대한민국 내에서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 어디가 있다? 판교가 있더라. 다시 말하면 파주도 판교처럼 그 안에서 먹고 살만한 자생이 가능한 도시가 만들어지겠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보수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테크노밸리 일원에 보시는 바와 같이 허허 벌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다 무너져갈 것 같은 오래된 기와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더욱더 많아지고 마지막 부동산의 가치 상승의 절대적인 힘 무엇이 있죠? 바로 교통편의 대책.
이 부분은 어떻게 구성 중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현재는 경의중앙선 하나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야당 운정, 금릉, 금촌, 월롱, 파주, 문산, 임진강 역사가 있는데 그 위에 DMZ 트렌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임진강과 도라산이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DMZ 트렌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정보수가 서북 쪽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임진강 역사 현장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멋있는 기념관도 자리하고 있었고요. 커다란 멋진 공원도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가 평일 낮에 이곳을 한번 가봤었는데 현장을 갔더니 사람이 없을 걸로 예상한 거는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 자리하고 계셨고요. 이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셔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다.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많이 나오시고 연인들도 많이 보였다. 어쨌든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은 분명하다. 정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불편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곳, 앞으로는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관광과 무역의 관문이 될 수도 있는 이곳,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를 하나 내죠. 21년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유치를 한다. 그 내용은 유라시아 29개국 장관급이 참여해서 대륙철도 협력의 장을 열다고 해요. 그 장이 뭔가 봤더니 외국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혹은 관광을 나가더라도 배편이나 비행기 말고는 현재 없죠. 적당한 교통편이 없는 게 현재인데 철도 라인을 통해서 북을 지나서 중국도 가고 몽골도 가고 시베리아도 간다는 겁니다. 유럽도 가죠. 그 중심 끄트머리 바로 이곳이 임진강역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북한을 지나 중국과 유럽까지 연결되는 이 철도,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어쩌면 대한민국 수출에 대한 수익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이라는 즐거운 일도 한번 상상해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뉴스죠. 21년 3월 8일자 기사가 되겠고요. 15조 남북고속철도 10조 한일 해저터널보다 실익이 크다. 그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북중러 이어지는 동북아 1일 생활권을 실현토록 하겠다. 이러한 회의를 위해서 이러한 분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 일자는 3월 8일이고요. 김상균 전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 김주영 의원, 김경엽 의원, 노웅래 의원, 양기대 의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영호 의원,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렇게 대한민국 내에서 힘 있는 분들 혹은 힘이 있었던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어느 정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게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흐름이에요. 북으로 철도가 연결이 된다. 그 끝에 서쪽급 파주가 있고 동쪽에 강릉시가 있죠. 이 양쪽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철도 연결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실만한 분은 아실 텐데 모든 철도의 개통의 목적은 사실 인구의 이동도 있지만 물자의 이동이 더욱더 크죠. 북에는 양질의 원자력이 굉장히 많고 대한민국에는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주시 홈페이지를 뒤져봤더니 남북철도가 관련된 공무원이 무려 5분이나 근무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먼 이야기 말고 최근 가까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파주시 3호선 연장 사업과 그 유명한 GTX A 노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3호선입니다. 21년 1월 6일자 기사고요. 지하철 3호선 파주 현장 페달 가속이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내용 읽어봐 드릴게요. 현대건설이 2020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는 현재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 밟아 나가겠고 2023년 말에 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기사의 내용이죠. 더불어 최근 뉴스 하나 더 볼게요. 21년 3월 14일자 기사고요. 한양수 파주시 의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의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서도 지하철 3호선 파주 현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선 지하철 3호선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시의원님들,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시의회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주시 의회라고 검색을 하시고 이곳 보이시는 회의록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창이 열리게 되죠. 이곳에서 색인 검색 3호선이라고 검색 키워드를 넣게 되면요.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뜬 소문이 아닌 기사로서 접하는 내용이 아닌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관계자,
이분들은 어떠한 대화를 하시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자, 남보다 조금 더 앞서서 내용을 살핀다? 이거를 두 글자로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21년 1월 22일자 회의 내용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재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민국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시민의 10년 기다림이니 잊어서는 안 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은 대화역, 운정역, 금능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사업투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고 11월 국회 의결을 거쳐 사업 시행자를 선정을 했으며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3년 말 착공이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GTX-A 파주 유치 성공을 경험을 담아서 3호선도 열심히 한번 땡겨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시의회만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파주시를 대표하시는 시장께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공약 및 미니페스토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3호선 일산선 파주 연장 추진, 위치, 사업량, 사업비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죠. 거리는 7.6km, 예산은 8,383억 원이라고 선정을 하셨죠. 연차 계획은 21년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22년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달리고 계시고요. 관련 자료로서 그 노선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작은 선, 주황색 선으로 철도라고 쓰여져 있고요. 이곳 일대를 3호선을 연결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움직여보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중심을 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년 9월 25일에 파주시와 현대건설은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업무 협약식을 맺었고, 그 노선도는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곳 대화를 시작으로 총 4개 역사 정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뉴스들이 이야기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듯한 3개 역사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되면은 4번째 역사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커다란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허나 시간 관계상 오늘은 3개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너무 서운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3호선 끄트머리죠. 대화역이 이곳에 위치를 해 있고, 제가 그 역사를 중심으로 도보 10분 거리를 동그라미를 거봤어요. 보시는 방법은 이 빨간 색깔 선이 철도가 들어가는 축이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역사가 생기는 인근에 동그라미 핑크 색깔이 그려져 있더라. 먼저 대화역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끊기기는 하는데 사실 플랫폼 자체는 앞쪽까지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곳 일대가 대화역인데 앞쪽까지 주황색깔 선이 연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죠. 현재 플랫폼 끄트머리 쪽에 위치한 집원은 대화동 2328-1번지 이곳까지는 레일이 깔려져 있다. 그 위쪽에 3개 역사가 들어갈 것이고, 덕이역, 운정 1역, 운정 2역, 현재는 가칭으로 역사명이 지어져 있죠. 10분 거리 내에 현재 어떠한 부동산들이 있는지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덕이역 인근 도보 10분 거리 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혹은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인근에는 아파트는 굉장히 적은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일산 하이파크시티 3단지 파밀리아 아파트, 하이파크시티 2단지, 하이파크시티 5단지 아이파크 아파트, 하이파크시티 4단지 파밀리아 아파트 등이 위치가 되어져 있고, 사실 정보수는 아파트보다는 이 일대는 토지가 더 관심이 갑니다. 매력적인 토지 제가 섹터 한번 표기를 해봤어요. 사실 여기 산처럼 가려져 있는 이곳 일대는 군부대가 위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논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일대 섹터, 역사 들어가면은 천지개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사실 이러한 토지 대부분이 어떠한 분들이 가지고 있더라?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 국가 땅도 있고, 두 번째,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원주민,
세 번째,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오늘날은 LH나 고위직들 이러한 분들이 이런 땅들을 선점하고 있어서 사실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정고수는 요 땅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요. 다음 운정 인력입니다. 일대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제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빌마을 1단지 한라 비발디 센트럴파크, 한빌마을 2단지 휴먼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한빌마을 3단지 유로 아이파크 아파트, 한빌마을 6단지 휴먼시 아파트, 한울마을 3단지, 한울마을 2단지 교화산 벽산 아파트, 한울마을 7단지 3부 르네상스 아파트, 한울마을 6단지 휴먼시아, 5단지 휴먼시아 이러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현장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운정 2역입니다. 이 일대는 더 많습니다. 가란마을 1단지 벽산 한라 아파트, 4단지 한양수자인 아파트, 2단지 휴먼시아, 3단지 동문, 9단지 남양 휴튼 아파트, 8단지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 10단지 동양 엔파트 월드 메리디앙 아파트, 11단지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 11단지 휴먼시아, 4단지 벽산 우남 열리지 아파트, 해솔마을 3단지 운정 현대 1차 아파트, 해솔마을 1단지 두산 위브 아파트, 해솔마을 2단지 월드 메리디앙 아파트 이러한 아파트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현장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저도 일산에 살다 보니 이곳 일대에 지인들을 만나러 가끔 가요. 그런데 사람이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차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하철이 아직도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번잡해요. 이곳에 철도가 들어올 확률이 높더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총 3개의 역사를 알아봤는데 사실 정고수는 이 중에서도 유독 관심이 가는 역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다른 2개 역사 너무 서운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역사는 파주 운정 1역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3호선이 이곳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동쪽에 1.2km 정도 떨어진 이곳 일대에 야당역이 위치가 되어져 있고 좌측에는 GTX A 노선이 들어갑니다. 그 거리는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어쨌든 20분에서 25분 내외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가 되어져 있으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내가 한울마을 3단지 아파트에 거주를 하는데 여기에서 GTX를 타러 가도 되고 3호선을 타러 가도 되고 야당역을 타러 가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리상으로 봤을 때 도보로 걸어갈 수도 있고 버스라는 편리한 교통편을 이용을 해야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곳을 중심으로 양측에 괜찮은 시설들이 들어가 있다. 편리한 교통편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 정고수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정고수 너 한울마을 3단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지네 아파트 홍보하려고 가격 띄우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곳에 살지 않습니다. 일산 대화동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TX A 노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A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죠. 그곳을 클릭하게 되면은 정확한 사업 목적과 효과가 나옵니다. 정확한 목적으로는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통근자 교통 부담 완화 이렇게 명시를 했고 사업 효과로서는 서울 중심으로 20분대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겠다. 더불어서 전 세계의 화두죠.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이러한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화역 인근에 살고 있는 저도 현재는 자동차를 타고 강남 일대의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는데 GTX 뚫리게 되면 차 버릴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열심히 운전하고 와서 사무실을 가느니 버스 한번 타고 가서 GTX에서 편리한 교통편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간다. 그렇게 되면 자가용이 필요가 없죠.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게 GTX A 노선이더라. 그 노선도 더 이상 말씀드리면 입 아플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장은 살벌하게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보면은 이러한 사진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랗게 터널을 뚫고 그 안에 덤프트럭이 열심히 흙을 나르고 있고요. 탄탄한 플랫폼으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일까요? 킨테스 정거장 어떻게 만들어질지, 대곡역 정거장, 연신내 정거장, 서울역 정거장, 그리고 오늘의 주제죠. 운정 정거장 어떻게 만들어질지 플랫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굉장히 좋은 날씨에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펜스만 쳐있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봐도 펜스 높이가 전신주 정도의 높이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사실 민간,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기는 어려웠고, 그 펜스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죠. 강남까지 20분 시대 열리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경기권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왜 항상 강남, 여의도, 송파, 광화문을 언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과거 영상들 보시면은 왜 이러한 구조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 전체가 여의도, 강남, 송파, 광화문 이곳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이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차도를 가로지르는 육교도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공사가 살벌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현장은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일반 승용차만큼이나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로 다 닦이고 아파트 다 올라가면 그때쯤 가서 투자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보다 앞서서 먼지 많이 날리고 덤프트럭 많이 움직이고 넓은 도로에 굉장히 흙이 많은 지역이더라 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이쪽이 왜 이렇게 이러한 차량들이 많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어쩌면 남들보다 내 소중한 자산 조금 더 빨리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아직 까마들 것만 같은 파주 운정 신도시와 GTX-A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자, 우선 시세를 한번 살펴보려면 현재 이 일대의 분양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일대 분양가는 4, 5억 정도, 조금 저렴한 거는 3억 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더라. 현재 시세는 A역을 중심으로 그 좌측 편에는 4억에서 5억, 크게는 6억 원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우측 편에는 면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약 3억 원대에서 크게 10억 원대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파주시가 그렇게 비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현장 와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고급 아파트, 좋은 시설들이 많이 위치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TX-A 노선이 들어가는 그곳, 과거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가 위성사진 가지고 왔어요. 조그만 무언가가 심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부분, 항공사진으로 보면은 이렇죠. 바로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묘지가 저렇게 많은데 도시개발이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GTX-A 노선이 들어가는 정확한 그곳, 과거에는 공동묘지였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동묘지 어떻게 할까요? 17년도에 나온 파주시 열람 공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동패동 일원의 분묘 진행토록 해라, 이러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GTX-A 노선 추진 현황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우선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의 가장 영향력이 센 기관이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년 2월 19일자고요. GTX-A는 창능력 신설과 관계없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최근 뉴스입니다. 21년 3월 18일자 갈 길 먼 GTX-A 공정률은 고작 10.7%밖에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살펴보면 이렇죠. GTX-A 공정률은 1월 말 기준 609를 제외한 1에서 509 모두 공정률이 미달했다. 국토부가 정한 GTX-A 공정률 목표치는 32.15% 이나 1월 말 기준으로는 12.88%, 1월 말 기준 공정률 목표치 대비 이행 실적은 10.7%로 미달됐더라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늦어졌나 봤더니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유적도 발견이 되고요, 라돈도 검출이 되고요, 많은 시민들이 반대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조금 늦어질 것 같은 GTX-A 노선이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이곳 일대의 소중한 자산, 그곳 일대의 부동산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로 자산 증식을 하고자 할 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분들도 계셨죠. GTX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3월 26일자고요. 수상한 땅, 공기업 사장 부인 이산이 GTX로 지나가더라. 이러한 뉴스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관련하여 최근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 관련 움직임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SBS에서 대한민국 정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 법관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재미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선 고위공직자 759명 중에
토지 보유를 51%, 다주택자가 24%나 됐었고, 그 중에서 유독 여러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을 인터뷰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친 부탁으로 대신 매입을 했고 지인과 함께 노후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다가 무산이 됐다. 투기는 아니다. 어린이 자연학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둔 땅이더라.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 공직자가 부동산을 산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니 당해 처분을 따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세종시로 행정구역을 옮겨가면서 그곳 일대의 공무원들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특별한 권한을 줬었어요. 국토부 2차관께서는 2016년 세종시의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도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공 팔고 강남 지켰다. 국토부 1차관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70에서 80%는 그들이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이라는 영역이 전체에 있는 자산의 70에서 80% 정도가 해당된다고 해요. 어쨌든 모든 재산 중에 많은 영역이 부동산이라는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게 분명한데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속도와 노동을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속도, 이 둘이 배틀을 뜨면은 당연히 자산이 더 빨리 불어난다는 것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의 절대적인 힘, 철도를 알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자산 증식이 빨라질 것 같은데 파주라는 영역 내에서 내가 혹 거주를 해야만 되는 사정이 있다라면 인구 집중 유발설, 광화문, 강남 일원으로 환승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노선 3호선과 GTX A 노선, 이 두 노선이 어느 일대로 들어가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언제쯤 그곳으로 들어갈 것지도 예상을 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선점하고 존버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소중한 자산은 내가 잠을 잘건 놀건 일을 하건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올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